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8일 정오를 30분 넘겼습니다. 낮 12시 30분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전에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가지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비판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드린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 김종인 씨가 80을 넘긴 분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상당히 좀 이 감정적 표현을 절제 없이 하니까 이게 뉴스거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김종인 씨를 자주 써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호 이용하는 건데, 김종인 씨의 말이 뉴스성이 있다기보다는 자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말을 쓰니까 건드렸다 또는 건방지다, 이거는 누굴 향해서 하는 거냐 하면은 안철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또는 별의 순간이란 말을 자주 써요. 또는 삼자 필성론, 안철수를 향해서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니다 하는 이런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뉴스 가치는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청률이라든지 이 인터넷 접속 횟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아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자가 이용을 하는 것이고, 김종인은 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별로 뉴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라고 보는데, 그럼 이게 김종인 씨한테 득이 되느냐 하는 거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동아닷컴에 실려 있는 김종인 기사에 붙은 댓글은 거의 일방적으로 김종인 씨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은 하나 즐거운 사람은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죠.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준으로는 누가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윤석열 스토킹에 가깝게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SBS 인터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런 과정에서 나왔네요. 지난 1월 안 대표가 나를 찾아와 본인 스스로가 야당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을 나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기 혼자서 야당 단일 후보가 된 것이다. 진짜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면 우리 당에 입당하라. 그러면 당신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기호 2번을 갖고는 절대로 당선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 방법이 뭐 있나? 3월까지 기다리면 우리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과 일부 언론이 안철수의 단일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당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과거에 그분이 정치 참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봐서 잘 안다. 그때 내가 판단하는 거나 지금 판단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판을 떠난다고 했으면 떠나는 것이다. 더 이상 정치에 미련 갖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치 행위 아닙니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격렬한 논평을 하는 게, 이게 다 정치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안 한다고 그래요.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정치판을 떠난 게 아니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자신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형태로든 다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것도
가고 싶다는 말을 또 반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사람 말은 저 김정은이나 문재인 말처럼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주변에 아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본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판단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하는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수준을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본인 판단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어법이네요. 대통령이 어느 한 특정 분야를 꼭 전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윤 전 총장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까요? 권력형 부패 전력자가 공정을 내세우는 윤 전 총장과 만나서 혼술을 한다? 그 순간이 윤 전 총장의 몰락이 시작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별의 순간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 김종인 씨도 별의 순간을 잡았어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는 사실은 안철수의 단일화 모델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이 큰 차이로 이겼으니까 그 공의 상당 부분을 김종인 씨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다 덕담을 하고 조용히 물러나서 국민의힘이 잘 되도록, 그리고 야권 통합이 잘 되도록, 이번에도 대선 단일화만 성공하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유자적했으면 지금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 별의 순간을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모든 지금 여론의 경향은 정권교체 대세론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김종인 씨인데, 이 대세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사가 동아닷컴에 실렸는데, 동아닷컴 제가 댓글 붙은 걸 보니까 이게 보수, 동아닷컴의 성향으로 봐서 약간 보수 중도 내지 중도 우파 성향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김종인 씨의 문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몇 개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아주 이 댓글이 또 수준이 높아요. 어느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인생 정리를 할 때도 되었는데 노욕이 끝이 없구나. 이 글에 찬성 46, 반대 8입니다. 건드려서 기분 나빴다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네가 벌통이냐. 찬성 43, 반대 9입니다. 당신 하는 짓 보니 누구나 건들고 싶다. 45대 7. 날 먼저 건드렸다가 조폭 스타일이네요. 55대 4. 영감님 이제 그만 집에서 쉬세요. 60대 4.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고 감정에도 나이가 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노인이 되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5대 1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나? 국가를 위한다면 이해해야지. 35대 2입니다. 제발 좀 그만하소. 몽리 부리지 말고. 이건 뭐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네요. 어쨌든 김종인이 안철수를 때릴수록 국민들이 김종인을 때리는 이런 여론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권 교체론의 대세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